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오늘 검사 소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, 그리고 보고서 GPR이 실릴 텐데 그게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그거 간략하게 좀 얘기적으로 설명드릴게요. 먼저 GPR은 우리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땅 속에 레이더파를 쏴가지고 그 단면 구성을 CT 촬영하듯이 레이더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어쨌든 이 CT 촬영처럼 콘크리트에 레이더파를 쏴가지고 이 단층 촬영을 한다. 우리가 왜 지금 관리사무소 관계소장님이나 관계자분들, 입주민들은 이게 누수인지 결로인지 궁금하시잖아요. 그거를 아무리 우리가 전문회사라 하더라도 이건 그냥 누수야. 왜냐면 내 경험에 누수가 틀림없어. 아니면 이건 결로야. 겨울철 생기니까 이건 결로야.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쉽게 수용이 안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저희나 이 업계에서는 보건 감정업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, GPR이나 이런 화살에서 열어가지고 방수층이 깨졌으면 이거는 그 설비 손상에 의한 누수로 보고, 설사 물이 제법 많이 흘러도 이 방수층이 건재한 게 이상이 없는 게 확인이 되면 그거는 이제 결로로 보는 거죠. 그래서 이 방수층이 손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누수다 아니다로 판정을 할 수밖에 없다. 여기에 방수층은 여기 보면 이제 검은색 흰색으로 된 부분이 있죠. 이 부분이 방수층이에요. 왜냐하면 얘가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얘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좀 흰색 검은색이 선명한 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. 설사 이 밑에 위에 뿌옇게 물이 좀 흥건해 있어도 이 방수층 자체는 손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위에서 흘러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. 자, 요거는 수분이 침투하지 않은 상태죠. 그런데 밑에 걸 한번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. 네. 역시 같은 현장인데 어느 특정한 부위에 가면 이렇게 보면 갑자기 이 부분이 뿌옇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뿌연 고속도로처럼 뿌옇게 흘러내리는 이 부분 잘 안 나타나죠. 이 부분도 보시면 쭉 가다가 갑자기 약간 울퉁불퉁 하더니 약간 뿌옇게 되죠. 이 부분이 수분이 흘러서 위에서부터 좀 방수이 깨져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. 요거는 수분이 침투하지 않은 상태, 요거는 수분이 침투한 상태다.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. 102동, 103동 모두 지금 그 옥상에 그 지붕이 있고, 지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, 그 바닥 부분에서 그 지붕 쪽에 그 피해가 있는 쪽으로 물이 좀 유입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만한 그 수분의 형태가 좀 관찰이 됩니다. 요거는 그냥 현장에서 봤을 때. 왜 그런가 하면 바닥 부분에 수분 수치가 높고 지붕 안쪽에 그 102동이나 113동 모두 세대에서 그 가운데, 특히 이제 113동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찍어봤을 때 그 등박스 그 부분에 물이 좀 있잖아요. 근데 그 등박스 안쪽에 루프탑 부분은 물이 하나도 관찰이 안 돼요. 오히려 이쪽 그 바닥 부분에는 수치가 좀 더 높게 나타납니다. 그렇다면 루프탑에서 떨어지니까 거기 생긴 게 아니고 거기 결로로 생긴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이쪽 바닥에서 좀 유입되는 게 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. 그 바닥 부분에서 지금 방수층 돼 있는 그 부분에서 이 루프탑이 있는 그 천고가 높은 쪽으로 유입되어 있는 거라고 의심이 될 만한 그런 그 레이저 적외선 카메라 상에, 그리고 GPR 그 현장에서 2D상으로 그렇게 좀 의심이 되는 게 나타난다.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그 GPR을 해보니까 여기에 일반 그 철공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고 PC공법 같습니다. 그래서 PC공법은 우리가 흔히 일반인이 하는 말로 조립식 건물이라고 하는데, 콘크리트 판을 공장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붙이는 거죠.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 PC공법이 그 접합부가 많이 취약합니다. 많이 취약해요. 그래서 면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. 면처리라는 건 이 부분을 몰타를 쳐가지고 비스듬하게 45도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다. 그리고 고비 부분에는 이제 후레싱을 또 해주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얇은 처마를 쭉 벽에서 바로 안 떨어지게 고비에 얇게 이제 한 5-7cm 정도 비스듬하게 후레싱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처마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. 물이 바로 안 떨어지게. 네. 그것도 건축 지침서에 나오는 거고, 표준적인 그 보수공법 그게 지금 전혀 안 돼 있잖아요. 또 단열 부분도 조금 제가 아쉬운 거는 단열이 좀 취약합니다. 네,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아파트에 바깥에 단열재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
그러니까 그럼 뭐 단열을 안 했단 말이냐. 바깥에는 안 하고 요 골조 밑에 세대한 걸로 나옵니다. 관리비로 50만 원씩 내도 12초. 근데 그거는 뭐 건설사 선생님이니까 뭐 그거는 이제 건설사 차원에서 한 거라 가지고 관리사무소나 입대위에서 뭐 하기 이미 이전에 종합건설사가 외단열을 안 하고 예단열을 한 거라서요. 그거는 좀 안타깝지만 그게 뭐 불법은 아니거든요. 그냥 조금 이제 그 취약한 공법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옥상에 이제 보통 지폐를 딱 찍으면요, 단열 스티로폼이 있는 거하고 그쪽에 두껍게 붉은 줄이 딱 두 개 딱 나타나거든요. 거기 외단열이 있으면 그 스티로폼 때문에 두 개, 아주 흰색, 검은색 두 줄이 나타나야 돼요. 여기는 그게 아예 안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그 설계 도서가 그냥 설계만 해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시공했다는 거고, 바깥에 단열을 안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얘가 없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 결로가 취약합니다.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예단열이라서 그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. 네,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. 그 실내 예단열을 좀 두껍게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는데, 지금 있는 데다가 바깥에다가 단열을 뭐 이미 단열이 안 돼 있는데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. 그럼 그게 결로에 취약하다는 말씀이죠? 네. 사실상 안 돼 있는 거죠. 뭐 대략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, 레이저 적외선 카메라상으로 아까 한 장에 쭉 이제 봤을 때, 뭐 고객님 같은 경우는 여기 등박스 있는 그 모서리 부분, 바닥하고 접하는 그 부분에 파란색으로 뭔가 그게 나타났거든요. 그래서 옥상에서도 찍었을 때도 이제 그렇고, 그래서 뭔가 이제 접합하는 부분에 수분이 좀 유입된 것이 아니냐 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옥상 바닥을 제가 찍은 거거든요.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요거는 113동, 네, 113동인데 그 102동도 좀 비슷합니다. 보시면 아까 제가 리플렛 안내 리플렛에 좀 있는 거 비슷하게 여기 보면 요 검은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? 여기 보면 위에 있는 건 맨 위에가 그 바닥이고 우레탄 돼 있는 부분,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와이어 메쉬라고 해서 그 균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철망 같은 거죠.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검은색으로 쭉 길게 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 그 방수가 되어 있는 콘크리트 벽면이거든요. 이게 쭉 연결이 되면 이제 방수층이 살아 있는 거예요. 손상되지 않는 거고. 근데 가다가 얘가 이제 뭔가 뿌연기 위에서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나 있으면, 그렇죠. 이 부분은 이제 좀 수분이 요걸 좀 통과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. 원래 정상인 경우는 이쪽 연결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을 파보면 수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뿌연 부분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,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. 이게 골조 끝까지 가느냐. 여기가 콘크리트 골조 끝면일 거거든요. 여기서까지가 콘크리트예요. 이게 끝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도 중요합니다. 중간에 오다가 멈추면 물이 흘러갔지만 콘크리트를 아직 통과는 안 한 것이고, 이게 끝까지 갔다면 그 물이 끝까지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. 요 부분은 조금 이상이 있는 부분이에요. 요 부분은. 근데 제가 다 그렇진 않고 중간중간에 이상이 있는 부분, 이런 부분 회사에서 판독을 할 건데, 주로 아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몇 군데 나타나긴 했습니다.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아까 좀 떠 있는 부분, 그 주변에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깨지는 게 나타났고요. 이게 바닥 한가운데는 좀 또 잘 안 나타났어요. 그리고 왜 벤틸레이터 주변 있지 않습니까? 그 주변도 뭐 딱히 우리가 벤틸레이터 주변에서 보통 누수가 된다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. 실제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. 근데 113동 같은 경우는 벤틸레이터 주변에서 딱히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잘 관찰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건 회사에서 분석을 더 할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가 좀 이렇게 좀 꺾어서 또 되는 부분 있잖아요. 꺾자마자 그 부분도 좀 이렇게 뿌연 부분이 좀 관찰이 됐던 것 같아요. 제 아까 기억으로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2D로 보지만 아무튼 회사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판독을 한다. 우리는 이제 업체의 과실을 우리가 뭐 지적해주거나 할 수는 없고 현재 시점에서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법적인 거나 에이스는 업체랑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? 다만 당부 드리는 거는 아마 관소장님 거기 가서 읽어보시고 동의서 주셨잖아요. 그 제3자한테 저희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제3자가 화가 나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뭐 전화 와가지고 뭐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.
저희는 그 업체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지금 현재에서 진단만 해드리는 것이고, 여기는 제 짧은 제 소견인데, 그 현재 이 그 시공사가 단열이 취약한 사실상 외단열을 포기하고 안에다 단열을 쳤고, 그 모서리에 면처리를 안 했고, 여러 가지 그 면처리 그 부분에 좀 2중, 3중으로 보통 방출하기 그걸 안 했다면, 그 상태에서 그 도장쟁이가 아무리 잘하는 도장쟁이가 와 쳐도 잘 안 잡혀요, 그거는. 예, 그거는 그 면처리를 누가 때리면 그 모서리에 물이 저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강을 해주고 우레탄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뭐 좀 그 부분의 선행 그 관계에서 봤을 때 모서리 접합 부분, 더군다나 이 PC 공법이 지었잖아요. PC 공법이라는 거를 우리 도장 사장님들은 잘 몰라요. PC 공법의 특성이 뭐다? PC 공법은 우레탄을 쳐도 그 임세 부분이 미리 사전에 작업이 안 되면 셀 수 있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저희한테 바로 전화와 화를 내시는 사람들이 있는데, 지금 현재 상으로 봤을 때는 뭐 도장을 아무리 잘해도 PC 공법이다 보니까 임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좀 걷어내서 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 보강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가라앉아서 들뜬 걸 조금 다 걷어내고, 그 상태에서 우레탄 도포를 뭐 단일로 하든지 복합을 하든지 하면은 뭐 누수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강장님 말씀을 지금 결론은 공유부분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? 아니 그러니까 그 임세 부분이 조금 힘이 된다는 거예요. 네, 공유 부분. 저희 뭐 이렇게 근데 세대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뭐 그렇습니다. 나중에 그거는 그냥 의논하십시오. 저는 이게 누구 책임인지 얘기하기 조심스럽고, 우리는 누구 책임 그거 얘기로 하는 게 아니고. 저희도 그래요. 왜냐면 위에 세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이트 지금 10년 차거든요. 그러니까 좀 단열이 취약한 구조니까 그거는 좀 뭐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저는 이 누수 되기 전에 삶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서 이게 너무 그러니까 집안에 구전 사무소가 완전히 돌아가려면 아예 지붕을 다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. 나머지 근데 그거는 현재 이게 자동차 보면 아시잖아요. 자동차를 내가 그 10년을 탔는데 나는 새 차 탔을 때 그걸 새 차를 원해. 그럼 그 차는 버려버리고 새 차를 사야 돼. 이미 아파트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물론 지금 이게 뭐 근데 집안에 물이 들어온다는 건 물론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. 감독님. 근데 아무튼 좀 이거 안타깝다는 거죠. 네. 이게 옥상에 네네. 단열이 안 돼 있다니까요. 그니까. 예, 그걸 뭐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? 지금 와가지고 누구 탓을 하겠어요? 소장님 탓을 하겠어요? 누구 탓을 하겠어요? 노사사가 그래 해놓은 건데. 근데 그게 근데 이게 불법이다. 이것까지는 아니라니까. 그냥 방수가 좀 취약한 공법인 것이지, 그게 불법이다든지 이거 소송을 건다든지 이럴 수는 또 없어요. 그게 그냥 다 좀 취약하다는 거거든요. 근데 뭐 잘 아시겠죠. 외단열이 없다는 거는 결로에 취약하다는 말씀이잖아요. 취약하죠. 예, 취약하니까 외기 온도하고 이게 온도차가 많이 발생하면 당연히 결로는 자연상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. 그 근본적인 걸 해결하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. 골조가 이미 이 콘크리트는 뭐냐면 물을 빨아당기는 애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미 얘가 계속 빨아당기는 애를 갖다가 여기다가 인젝션이나 뭘 해본들 그게 큰 의미 없습니다. 정하려면 차라리 위에 바닥에다가 그 입주자 전체 뭐 회의를 하셔가지고 동의받는 바닥에 약간 단을 띄우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우리 저희와 같이 하는 또 이 대수선 위주로 하는 또 그 업체가 있어요. 보수공법 증축하고 대수선 하는데 그쪽 우리랑 그러면 저는 제가 해드리는 게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. 그 위에다 바닥에다 약간 공간을 띄워버리고 뭘 깔아주는 거죠. 외단열식으로. 그러니까 공간을 해주면 그게 그런 효과가, 역할을 할 수 있게. 그런 효과가 있다니까요.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냥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네, 고맙습니다. 결과는 한 일주일쯤 뒤에